화학 실험! 이번 시간에는요, 식초의 중화 적정을 통해서 식초 속에 있는 아세트산의 함량을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준비물인데요. 자, 식초는 시판 식초에서 여러분들 그 표지에 라벨에 지금 들어있는 거를 여러분이 보게 되겠는데요. 라벨에 보시면 총 산도가 얼마다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실험하려고 하는 거는 총 산도가 6에서 7%인 거,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자, 그 밖에 이제 준비물들인데, 이 수산화나트륨, 옥살산 이렇게 있습니다. 식초를 중화 적정하려면 식초가 산이니까 수산나트륨 염기죠? 두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옥살산이 갑자기 왜 등장했을까요? 자, 이제 VP 플라스크, 뷰렌, 뷰레 클램프, 삼각 플라스크, 피펫, 저울, 약종이, 거름종이, 교반기, 깔때기, 기타 등등 증류사까지 아주 많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나에 모아서 한번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모아볼까요? 자, 이번 실험은 실험 1과 2로 나눠지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1은 표준용액을 만드는 실험이 되겠고요. 그리고 실험 2는 식초를 적정하는 그런 본 실험이 되겠습니다. 시약을 보시면 시판 식초 1ml가 필요하고요. 수산화나트륨 0.8g, 옥살산 1.26g, 그리고 이제 증류수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실험 원리가 되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중화 적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화 반응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반응해서 염하고 물을 만드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은 물의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어째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산이 나왔죠. 여러 가지 산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염산이든 그리고 또는 질산이든 그리고 아세트산이든 그리고 여기 황산, 탄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산들이 공통으로 내놓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수소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이 무슨 신맛이 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공통적인, 그러니까 pH가 얼마다, 7 이하다 이런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수소이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염기에서는 또 어떤 게 있느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이런 것들이 있죠. 염기는 또 공통적으로 무엇을 내놓느냐면 수산화이온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여기 있는 이 수소이온하고 그리고 이쪽에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알자이온 반응은 바로 물의 생성 반응에서 물이 만들어지는 이 반응이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적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적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농도를 정확히 아는 표준 용액이 먼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도를 모르는 미지 용액이 있는데 그 미지 용액의 농도를 모를 때 농도를 정확히 아는 표준 용액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준비한 다음에 미지 용액의 그 농도나 몰수를 알아내는 방법을 우리는 적정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화적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정 중에서도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그 농도를 알고 있는 산을 가지고 농도를 모르는 염기를 또 농도를 또 알고 있는 염기를 가지고 농도를 모르는 산의 농도를 알아내는 실험 방법을 우리는 중화적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뷰렛 클램프하고 뷰렛이 나왔는데, 아직 뷰렛이 어떤 건지, 뷰렛 클램프가 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여기 한번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뷰렛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유리관이 이렇게 긴 유리관이 있죠? 그래서 긴 유리관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에 이제 무슨 콕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사용법을 지금 알아보도록 하죠.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번 실험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쓰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긴 유리를 잡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뷰렛 클램프가 되겠습니다. 그 뷰렛 클램프를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작동을 해서 우리가 이제 뷰렛을 끼우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실험 원리인데요. 표준 용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그 용액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에서 뭔가 농도를 모르는 산이 있어요. 이랬을 때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용액을 먼저 준비해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농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퍼센트 농도도 있고 뭐 몰 농도, 몰랄 농도, 뭐 여러 가지 농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린 여기에서는 몰 농도를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몰 농도라고 하면 대문자 M으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용액의 부피분의 용액의 부피는 이제 단위가 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리터 안에 몇 몰이 녹아 있느냐라고 계산한 것이 바로 몰 농도가 되겠고요. 용액의 부피는 리터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밀리리터가 용액의 부피가 밀리리터로 나온다면 리터로 꼭 환산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용액의 부피 리터가 되겠고요. 우리가 요김 나오는 그 용질의 몰수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용질의 질량을 그 용질의 화학식량으로 나눠줬을 때 몇 몰이다 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용질의 몰수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지금 이 식에서 보여지는 이 식에서 용질의 몰수가 지금 여기 분자에 해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분자가 남고 이쪽에 분모가 이항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몰 농도에다 용액의 부피를 곱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하나의 그 실험 기기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실험 기기는 뭐냐면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100ml의 부피 플라스크다. 그럼 여기 이렇게 선이 이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리로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좀 투명해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피 플라스크는 요 선까지 그 용액을 채우게 되면 바로 뭐 100ml짜리면은 100ml가 되고 200ml짜리면 200ml가 된다. 그래서 그 부피를 정확하게 그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 용액을 조제할 때 이 부피 플라스크를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산화나트륨의 표준 용액을 한번 제조해 보겠습니다. 표준용액 제조에서는요, 먼저 저울에 그 500, 그러니까 저울에 그 50ml 비커를 올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은 시약을 측정할 때에는요, 그 시약 종이를 놓고 또는 뭐 약종이라고도 하죠. 약포지라고도 하고 시약 종이를 올려놓고 0점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비커를 올려놓고요. 여기 비커가 이렇게 올려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수산나트륨이라고 이제 라벨을 다 붙여놨어요.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는요. 지금 약수품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수산나트륨은 수산화나트륨, 목살산이 목살산 이렇게 여기 옥살산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걸 다 라벨을 붙여놔요. 왜냐면 중화 반응에서는 한 방울이라도 서로 섞이게 되면 중화되어 버려서 몰수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벨을 꼼꼼하게 다 붙여놓습니다. 얘기가 잠깐 샜는데요. 지금 여기 약포지를 놓게 되는데 여기서 비이커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비이커를 올려놓고 이 저울에 0점을 이렇게 맞춰놨잖아요. 자, 그럼 왜 비이커를 사용하느냐? 수산나트륨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조해성이 있죠.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막 스스로 녹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산나트륨 뚜껑을 열었을 때는 재빨리 측정하고 빨리 뚜껑을 닫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금 내가 여기서 얼마큼을 만약에 0.08g을 측정한다 라고 했을 때 좀 어떻게 측정하다 보면 공기 중의 수분을 이게 막 다 빨아들여요. 공기 중의 수분을 막 빨아들여서 질량이 0.08을 측정을 했어도 실제보다 얘가 양이 좀 적어지겠죠. 수분량이 여기 첨가가 될 거니까. 그래서 약종이에 그 눌어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얘는 지금 이렇게 비커에서 지금 측정을 해서 올려놓고 0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 수산화나트륨 0.8g을 측정하려고 이제 그 마개를 열고 하는데 이때 말씀드렸듯이 아주 재빨리 측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비커에 넣으면서 이제
측정을 하죠. 이때 전자저울이 수점 2자리라서 굉장히 막 이렇게 눈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에 조금 빠르게 맞춘 편이 되겠습니다. 저울이 막 움직이죠. 0.80 됐습니다. 0.08g의 수산화나트륨을 증류수 20ml로 완전히 녹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수나트륨 가루가 있죠. 그래서 물을 넣어서 증류수를 넣어서 이렇게 유리막대로 저어서 녹이는데요. 유리막대를 이제 그 다 저어서 이제 수나트륨 이쪽에 보시면 다 녹았잖아요. 녹았을 때 이 유리막대에도 이제 수나트륨이 좀 녹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증류수를 그 세척병으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래서 이 유리막대에 있는 이제 유리막대에도 묻어 있는 그 수나트륨을 마저 전부 이 안에 비커 안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씻어내려서 유리막대에 그 수나트륨이 묻어서 그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깔때기를 이용해서요, 그 200ml 부피 플라스크로 이제 녹인 거를 수나트륨을 옮겨 담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커나 깔때기에 그 남아있는 그 잔류물까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그 세척병이잖아요. 그래서 세척병으로 그 비커 안을 완전히 이렇게 몇 번 헹궈내고 비커를 다 헹궈냈으면 그 다음에 또 세척병으로 요 깔때기까지 이렇게 돌려가면서 깔때기에 묻어있는 그 수나트륨까지 부피 플라스크 안으로 다 이렇게 씻겨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피 플라스크에 이제 그 안으로 수나트륨 녹인 걸 다 넣었으면 이번에는 부피 플라스크에 여기 한 그 3분의 2 정도, 한 여기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증류수를 마저 좀 더 부어줍니다. 증류수를 더 부어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개를 여기 이제 마개를 막았죠. 마개를 막은 다음에 위아래로 막 뒤집어 가면서 이렇게 좌우로 일로 이쪽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막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한 10회 정도 흔들어 줘요. 이럴 때 지금 처음에 여기에서 한 3분의 2 정도만 채우라고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3분의 1을 채우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이 목까지 이게 다 차잖아요. 목까지 다 차면 이게 잘 혼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혼합이 잘 안 돼서 목까지 하지 마시고 한 3분의 2 정도로만 여기까지만 하시고 흔들어주면 이제 잘 섞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부피 플라스크를 이제 다 섞었으면 그 표시선까지 이제 그 증류수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 이 목에 올 때까지는 이제 목 여기 정도까지 올 때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비커로 이렇게 부어줘도 되지만 목선서부터 비커로 부으면 이 표시선을 훅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훅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지금 여기서 하는 것처럼 스포이트로 소량씩 넣어줘서 이 표시선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시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스포이트로 조금씩 넣어줘서 이 선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부피 플라스크를 이제 똑바로 세워놓고 메니스커스를 확인할 때요. 그 스포이드로 표시선까지 잘 채워졌는지 확인하잖아요. 만약에 이럴 때 용해 과정이 발열 반응이다. 그러니까 녹는 그 반응이 발열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용액의 온도가 올라갈 것이고 온도가 올라가면 용액의 부피가 이렇게 팽창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용액의 온도가 실온과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표시선이 맞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표시선보다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마저 스포이트로 이제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이트로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 보시면은요. 여기 빨간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빨간 선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이제 선이 맞아졌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표준화 용액을 이제 제조할 건데요. 지금 수산화나트륨을 제조했죠? 제조했으면 그 수산화나트륨을 표준화하는 그 용액으로 옥살산으로 우리가 제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험 원리에서 표종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지금 원래 이 실험의 제목이 뭐였냐면 식초를 중화 적정하는 거잖아요. 식초를 중화 적정하는 것은 뭘로 하느냐? 수산화나트륨을 할 거예요. 근데 수산화나트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바로 이렇게 녹는 조해성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표준 용액을 만들어 놨다라고 했을 때에도 바로 이렇게 농도가 수분을 흡수하거나 뭐 이런 여러 반응들이 일어나서 농도가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화하기 직전에 그 농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수산화나트륨의 농도를 사용하기 직전에 표정을 하게 돼요. 표정. 우리가 웃는 그런 표정이 아니라 이 농도가 얼마다 표준화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표준화를 정해줄 때 우리는 0.1 몰농도의 옥살산을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0.1 몰농도의 옥살산 표준 용액을 또 만들어야겠어요. 0.1 몰롱대 옥살산 표준 용액은 이제 100ml를 제조하겠습니다. 수나트륨은 이번에 사용량이 옥살산에 비해서 좀 많아서 200ml 부피 플라스크에 했고요. 지금 옥살산은 100ml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나트륨 표준 용액 제조했던 것처럼 지금 깔때기를 넣고 어느 정도의 증류수를 부피 플라스크 안에 넣지요. 그런 다음에 지금 약종이를 접고 있는데요. 약종이를 접을 땐 저렇게 처음에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완전히 접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자, 반대로 접을 때는 중앙에서 반만 눌러서 접어줍니다. 완전히 접지 않고 반만 눌러서 접어서 이렇게 놓으면 저울위에 넣었을 때 저렇게 퍼지지 않고 딱 시약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죠. 자, 0점을 맞췄습니다. 0점이 됐죠. 시약종에 올려놓고, 자, 0점이 됐으면 이번에는 옥살산을 1.26g을 측정할 겁니다. 그래서 1.26g을 측정한 다음에 우리가 비커에 넣어서 녹여서, 그리고 이제 깔때기를 이용해서 부피 플라스크 안에 담겠지요. 자, 지금 이것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워낙 여러 번 측정을 해서 1.26이 단번에 나왔네요. 자, 지금 저거를 비커에 100ml 비커에 이제 넣어서 녹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측정할 때는 저울에 눈금이 막 왔다 갔다 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1.26g을 100ml 비커에 이제 넣은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증류수를 넣어서 또 녹이겠죠. 자, 아까 수산화나트륨을 저었던 유리막대를 사용하면 여기서 벌써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오차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리막대에 저렇게 옥살산이라고 전부 다 적어놓고 수산화나트륨이라고 전부 다 적어놓고 쟤를 녹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녹인 거는요.
자, 지금 잘 녹고 있죠? 이제 녹은 다음에 유리막대로 유리막대에도 옥살산이 묻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깨끗이 이제 흘러내리게, 옥살산 안으로 다 흘러내리게 그렇게 이제 씻습니다. 씻어내고 나서, 그리고 이거를 부비 플라스크 깔때기를 놓고서 옥살산을 저 안으로 따르겠죠. 미리 증류수를 좀 어느 정도 넣어뒀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흔들었을 때 그 혼합이 좀 더 용이하게 되도록 미리 조금씩 넣어 놓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 비커 그냥 내려놓으면 안 되겠죠? 저것도 세척병으로 잘 씻어서 깔때기에 붓고요. 그리고 한 두세 번 정도 그렇게 씻어서 그 비커에 남아있는 옥살산이 하나도 없도록, 그럼 우리 생각에는 하나도 없도록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묻어 있는 거는 감수해야겠죠. 그래도 최대한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저렇게 넣고요. 그리고 저 깔때기도 이렇게 잘 씻어내서 얘네들이 모든 그 옥살산들이 가능한 한 부피 플라스크 안으로 들어가도록 저렇게 이제 침착하게 물을 돌려주고 하면은 이제 최대한 들어가겠죠. 자, 이제 빼고서 물을 이제 한 어느 정도 넣어줍니다. 물을 어느 정도 넣냐면 그 목까지는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목 전까지 물을 부어주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부어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 조금 더 목 직전까지 증류수를 넣어주고 마개를 하고, 이때 마개가 정말 단단하게 잘 막혔는지 확인하고 흔들어야겠어요. 그냥 무작정 흔들었다가는 기껏 이렇게 잘 측정해서 넣어놓은 그 양에 어떤 오차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렇게 아까와 같이 위아래로, 이 기기의 이름이 부피 플라스크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아래로 이렇게 몇 번 뒤집어줘서 이제 용액의 농도가 골고루,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든 골고루 되도록 저렇게 흔들어서 놓아줍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이제 놓은 다음에는 표시선까지 물을 채워줘야겠죠. 지금 100ml는 아까 200ml보다는 좀 더 표시선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목 부분 중간쯤에 갈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 얘가 이제 물이 채워지면 200ml가 되겠습니다. 여기 표시선이 지금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자, 지워볼게요. 거기까지 이제 물을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어느 정도 넣다가 목에서는 꼭 잊지 마시고 그냥 그 스포이트로 넣으셔야 돼요. 잘 보면서 메니스커스 눈높이 맞춰서 저렇게 해서 딱 선에 맞추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만든 옥살산으로 이제 먼저 만들어 놓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표준화를 해야겠죠. 표준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옥살산으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표준화할 건데 지금 여러 가지 뭐 1번부터 6번까지 방법이 쭉 써 있죠. 첫 번째는 0.1 몰농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옥살산 그것을 25ml를요. 부피 피펫이나 또는 뭐 메스 실린더 우리 여기에서는요. 처음에는 이제 부피 피펫으로 하려고 했었다가 이게 그 피펫 필러가 잘 안 맞아서 메스 실린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부피 피펫이나 메스 실린더로 옥살산 25ml를 취해서요. 삼각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리면서 이제 방법이 쭉 나오게 되는데 나머지 방법은 실험을 보면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수나트륨 수용액을 표준화할 때 뷰렛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뷰렛이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에 이제 그 보시면은요. 여기 빨간 콕이 있잖아요. 요 빨간 거가 지금 그 그러니까 지면하고 지금 같이 나란하게 현재는 되어 있거든요. 현재 나란하게 되어 있으면 요 하얀 콕이 있는데요. 요 하얀 콕에 구멍이 여기에 지금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뚫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뚫려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를 막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액체가 이렇게 가득 차 있어도 이 안에 액체가 가득 차 있어도 아래로 액체가 흐르지 못해요. 막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 지금 그 콕을 수직으로 이제 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콕을 수직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면 여기 있던 이 구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구멍이 이쪽하고 맞아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하고 맞아지게 되면 위 아래가 뚫리게 돼요. 뚫려서 액체가 아래로 쭉 흐르게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콕을 수직으로 지면하고 수직으로 세우면 이 뷰렛 안에 있던 액체가 아래로 쑥 빠지게 되고요. 아래로 해서 막 이렇게 뚝뚝뚝뚝 빠지게 되겠죠. 아래로 흐르게 되고요. 만약에 얘가 이제 지면하고 이제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평으로 되어 있으면 구멍이 어느 쪽으로 오게 되느냐면 지금 구멍이 요 앞을 현재 보면 구멍이 여기 앞을 보고 있잖아요. 여기 앞에 보게 되면 위가 막혀가지고 액체가 흐르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뷰렛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멍을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왜 콕을 돌리는지 라는 것을 또 이해하게 되겠죠. 자, 지금 이제 표준화 적정할 건데 삼각 플라스크 안에 지금 자석을 지금 넣죠. 자석을 넣고 그리고 이제 넣어줄 때 보셨다시피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 넣어요. 그냥 탕 중앙에 위에서 아래로 놓으면 너무 강하게 넣었을 때 삼각 플라스크가 깨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자석을 넣은 다음에 메스 실린더가 25ml를 넣으니까 지금 25ml 이제 메스 실린더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눈금이 보이죠? 25ml까지. 거기까지 채울 때도 마찬가지로 어느까지만 이렇게 깔때기를 넣고 액체를 채우고요. 그 다음부터 저 눈금을 맞추기 위해서는 스포이트로 그 메니스컷을 맞추기 위해서 스포이트로 이렇게 조금씩 넣어가면서 그걸 맞춰야겠죠. 네, 넣어가면서 25ml를 맞추고요. 그 맞춘 것을 이제 삼각 플라스크, 자석을 넣어둔 삼각 플라스크 안에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옥살산 25ml를 지금 250ml 삼각 플라스크 안에 넣었어요. 넣고 지금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한 두세 방울 떨어뜨리게 되는데 페놀프탈레인은 산에서는 무색이 되죠. 그래서 넣어도 아무런 색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뷰렛에 수나트륨을 넣어주는데요. 깔때기로 수나트륨을 쭉 넣어주고요. 뷰렛 클램프에 저거를 이제 그 수나트륨이 들어간 그 뷰렛을 이제 꽂아주죠. 꽂고 그 지금 코크 맨 아래 그
빨간 지금 돌리고 있는데 있는 공기를 지금 빼주면서 거기 공기가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빼주면서 맨 위에는 그 눈금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아래 이렇게 똑똑해서 공기를 빼주고 맨 위에 눈금은 50mm에 지금 맞췄어요. 꼭 50mm에 맞출 필요는 없지만 뭐 40에 맞춰도 되고 초기 눈금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뷰렛을 이제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삼각 플라스크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옥살산이 들어있죠. 그거를 자석 교반기에 거름종이를 올리고, 왜 거름종이를 올리냐면 색깔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거름종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삼각 플라스크 올렸죠. 자, 저 안에는 옥살산 들어있고 뷰렛에는 수산화나트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먼저 잘 잡고 있죠. 위치를 잘 잡고 있고, 자, 크램프를 이렇게 잡으면서 위치 잡고, 자, 그 다음에는 교반기에 스위치를 넣습니다. 교반기 스위치를 넣으니까 이제 자석이 막 팽글팽글 돌아가죠. 그러면서 저 용액이 이렇게 혼합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리막대로 저어가면서 해도 되겠지만 저 상태에서 그 유리막대를 삼각 플라스크 안에 넣고 젓기란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반기를 사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적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봤을지 모르지만 수직으로 지금 세워진 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쭉 세워져 있고 이제 물이 이렇게 수산트륨이 지금 아래로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방울방울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빨간 지금 용액 중앙을 보시면 뭔가 핑크빛으로 변하려고 그러죠. 그 직전까지는 수직으로 아까 그 콕을 수직으로 하고 지금 이제 색깔이 한번 빨간색이 여기 빨간색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빨간색이 이렇게 한번 나타나면은 그때부터는 이렇게 지금처럼 방울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빨간색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더 계속 방울방울 떨어뜨리다가 빨간색이 30초 정도, 그러니까 빨갛다기보다는 뭐 핑크빛이겠죠? 저 핑크빛이 한 30초 정도 계속 유지가 되면 그때 이제 적정을 그만두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한 곳에서는 이제 떨어지는 그곳의 농도가 높으니까 그 핑크빛이 먼저 나타나는데 교반이 되면서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다 확산돼서 섞어지면서 이제 중화가 덜 된 거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초 정도 그 핑크빛이 유지가 된다면 그때까지 이제 그만하고 콕을 잠그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번의 실험으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한 번 더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 실험은 같은 것을 이제 3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2번 더 해야겠죠. 그래서 2번 더 하는데 이때 조심할 거는 중간쯤에 이제 그 뷰렛의 양이 이제 다 없어지려고 해요. 그럼 요 아래, 뷰렛 여기 보면 요 아래로는 지금 눈금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눈금이 없어서 그 아래까지 내려가면 지금 눈금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정도까지만 내려갔을 경우는 액체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나트륨을 더 채워주는데 이때 눈금을 읽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 눈금이 얼마였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다. 그럼 들어간 양이 나오겠죠? 빼주면. 그럼 지금 눈금을 다시 이제 우리가 위에 채워줘요. 그럼 처음 채워준 그 눈금을 또 정확하게 읽어주셔야겠어요. 그래서 읽어주시고 지금 콕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잠그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콕을 이제 지면하고 이제 수평이 되게 잠궜어요. 그래서 위에 채워준 다음에 다시 장치를 하고 다시 장치를 하고 뷰렛 클램프에 걸어주고 이때에 그냥 내리지 마시고 반드시 눈금을 읽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눈금이 얼마인지 어디까지 채우라는 건 없어요. 현재 눈금을 정확히 읽어 주시면 돼요. 자기가 채워둔 눈금을. 그리고 이제 마저 또 적정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부족하게 그 직전에 넣었던 그 들어갔던 수나트륨의 양과 현재 또 추가했을 때 그리고 이어서 들어간 양을 합하면 얼마만큼의 수나트륨이 들어갔다라는 그 합이 나오겠지요. 자, 그렇게 해서 핑크빛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또 사라지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이것이 한 30초 정도 유지하게 되면 그때 이렇게 적정을 그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서 놓고요. 네. 그리고 반드시 눈금이 얼마다. 그래서 눈금을 읽고서 지금 3번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결과의 평균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금을 깜빡 잊고 그냥 내린다거나 이러면 실험을 다시 해야 되겠죠?
실험을 이제 3번 반복을 했더니 옥살산 용액의 그 표준 농도가 우리가 0.1 몰 농도로 맞춰 놨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계산하면서 어떻게 해서 0.1 몰 농도가 나왔는지는 계산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옥살산이 우리가 1.26g을 넣었을 때 100ml를 만들게 되면은 표준 우리가 아까 부피 플라스크 있죠? 100ml. 거기에 1.26g을 넣게 되면 0.1 몰 농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0.1 몰 농도의 그 옥살산을 25ml를 취했었죠. 메스실린더에 25ml를 취하고 거기에 수산화나트륨을 이제 비율에다 넣고 적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적정을 했는데 3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50.3의 그 수산화나트륨의 부피가 들어갔고, 두 번째는 53.5, 그리고 또 세 번째는 50.1, 뭐 오차가 좀 꽤 많이 나죠. 그래서 이 세 개를 합했을 때 그 수나트륨이 들어간 25ml에 들어간 평균이 51.3이라고 하는 밀리리터라고 하는 평균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또 살펴볼 게 하나 있는데요. 중화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중화점과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종말점은 같지만 사실은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상 수소이온의 몰수하고 수소이온의 몰수와 수산화이온의 이 몰수가 같은 지점이에요. 이론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H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이 H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라고 하는 건 1대1로 반응하죠. 그래서 1대1로 반응해서 수소이온의 수하고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어느 하나도 남지 않고, 그러니까는 H 수소이온이 뭐 하나 더 남는다든지 수산화이온이 하나 더 남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중화가 아니고, 이론적으로 얘네들의 개수가 똑같아질 때 이걸 중화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런 입자는 거의 뭐 우리가 느끼거나 보지도 못할 정도로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할 때는 요 한 방울, 아까 뷰렛에서 방울이 한 방울 떨어지잖아요. 그 한 방울 속에도 어마어마한 개수의 뷰렛에서 만약에 수산화트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개수의 수산화트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실험에서는 이 핑크가 30초 이상 변하지 않는 그때 우리가 뷰렛의 콕을 잠궜잖아요. 그래서 뷰렛의 콕을 잠그는 그 순간, 뷰렛의 콕을 잠그는, 우리가 이때가 중화야 라고 판단하고 뷰렛의 콕을 잠궜잖아요. 그 지점을 우리는 종말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종말점은 어떻게 보면은 중화점에서 살짝 비켜났지만 중화점을 우리 실험을 하면서 정확하게 그거를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점, 그러니까 뷰렛의 콕을 잠그는 지점을 종말점이라고 하고 그거를 중화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쯤에서 옥살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옥살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한 다이카보시산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COOH가 여기 있죠. 그리고 또 이쪽에 또 COOH, 카보시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다이카보시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 H가 하나 나오고 또 여기서 H가 또 하나 나오겠죠. 자, 그러면 옥살산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수소이온을 한 분자가 수소이온을 두 개를 내놓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산화나트륨하고 옥살산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지금 봤을 때 옥살산은 여기 H가 두 개를 내놓을 수가 있네. 여기 수소 한 분자가 수소이온을 두 개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산화나트륨을 봤을 때 NaOH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화학식에 OH가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옥살산은 하나의 분자가 수소이온을 두 개를 내놓는가 하면 수산화나트륨은 하나의 화학식에서 수산화이온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AMV는 B
M-V-라고 하는 그런 공식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A하고 B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이쪽에서 여기 있는 이 AMV를 옥살산이라고 하고 산이라고 하고 이쪽에 BMV, M-V-를 수산나트륨이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A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놓는 그러니까 산이 내놓을 수 있는 수소이온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내놓을 수 있는 수소이온의 개수인데 여기서 방금 얘기했듯이 옥살산은 두 개를 내놓을 수가 있죠. 두 개를 내놓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A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옥살산 A 값은 2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고 그럼 이 A 값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산나트륨의 이 B는 어떻게 되느냐? 이 B라고 하는 거는 수산화나트륨은 수산화이온을 하나를 내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B의 값은 1이 되겠습니다. 1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옥살산의 농도를 얼마로 하기로 했느냐 하면은 요 M이 이제 농도가 되겠는데요. 옥살산의 농도는 0.01로 한다 했어요. 0.01로.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것이 요거는 M-는 수산화나트륨이 되겠는데 수산화나트륨 0.8g을 200ml에 넣기 때문에 이 수산나트륨도 대략 0.1몰 농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만들어 놓거나 또는 그 측정할 때 어떤 오차가 많이 생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농도가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옥살산을 가지고 수산나트륨을 표정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옥살산의 A는 2고 이 M은 옥살산의 농도는 0.01이었죠. 그리고 부피가 얼마였냐면 옥살산의 부피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우리가 25ml를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A도 알고 2라고 하고 M도 알고 0.01 그리고 부피를 얼마 썼는지도 알아요. 25라고 우리가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산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뭘 아느냐? 농도가 어느 정도 변했을 수도 있는 요 M- 수산화나트륨의 M-를 알게 되는 거죠. M 수산화나트륨의 M-에서 요 B라고 하는 건 1의 값이라고 하나의 화학식에서 OH가 하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1이라는 값을 갖는다. 그리고 이제 요건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대충은 알죠. 그래서 정확히 얼마가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표정을 하는 거고 뷰렛에 들어간 눈금을 읽게 되면 요 V-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옥살산은 그 무수 옥살산이 아니라 여기 분자식에 물이 포함되어 있는 화학식량 126.06이라고 하는 이 옥살산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몰이 126.06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얼마를 측정했었냐면 1.26을 측정했었죠. 그래서 1.26이니까 0.01몰인데 그게 1리터가 아닌 100ml, 그러니까 0.1리터에 녹였기 때문에 얘 농도는 0.1몰 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산나트륨 용액을 이제 표준화를 하겠는데요. 얘기했듯이 이제 좀 전에 그 51.3이라고 하는 그런 농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3번 실험을 해서 지금 여기에 51.3 그러니까 그 옥살산 0.1몰 농도 25ml를 중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나트륨의 부피 평균이 51.3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반응식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에서 그 옥살산이죠. 우리가 EH2를 쓴다 그랬어요. 이거하고 수산나트륨 반응해서 지금 물이 만들어지는 중화 반응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Na2C2O4 이거는 옥살산 나트륨인 요거는 염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옥살산 산과 수산나트륨 염기가 반응해서 염과 그리고 물을 만드는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옥살산의 그 수소이온의 몰수는 AMV죠. 얘가 몇 개를 내놓는지. 그래서 수소이온의 몰수는 AMV이고 수산화나트륨에서 수산화이온의 몰수는
그 BM-V-가 될 거예요. 그런데 중화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중화는 수소이온의 개수하고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똑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소이온의 몰수는 결국 개수잖아요. 이온의 개수. 그 몰수가 여기 쪽에 있는 그 수산화이온의 몰수하고 똑같다. 그것이 중화다. 그 중화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지시하게 색깔이 변하는 걸 갖고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말점을 우리가 찾았다. 그 종말점을 중화점이라고 하기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되면 A는 얼마가 되느냐면 2예요. 그죠? 곱하기 그 옥살산의 농도가 얼마라 그랬었죠? 0.1 몰농도다 했습니다. 부피는 얼마였다고요? 1000분의 25ml 였었죠. 자, 이것이 뭐하고 같으냐면 B는 1이죠. 그러니까 NaOH에는 OH가 하나가 나오니까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도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르는 농도 이걸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이랬을 때에 그 수산나트륨이 얼마가 들어갔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여기 있는 요 51.3 바로 요 숫자가 되겠네요. 그쵸? 51.3 그래서 51.3 그래서 리터로 우리가 몰농도 할 때 리터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0분의 25 그리고 1000분의 51.3인데 이 경우에 양쪽에 다 1000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굳이 리터로 고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어차피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워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할 때는 간단하게 그냥 미리로 양쪽에 이렇게 있을 경우는 그냥 계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NaOH의 표준용의 그 M-가 얼마가 나오느냐. 우리가 이제 0.08을 해서 200ml에 녹였으니까 약 0.1 거라고는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보자면 0.97 곱하기 10의 -1 몰농도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0.1 몰농도가 살짝 안 되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표정을 해서 그러니까 수산나트륨을 옥살산으로 표정을 해서 이 수산나트륨의 정확한 농도를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